드라마 원경왕후가 최근에 종영했는데요. 드라마의 배경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고려시대 말에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우선 원나라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끝까지 원나라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약 1세기 동안이나 원나라에게 금품을 바치고 각종 간섭을 받게 됩니다. 고려는 안 그래도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 죽겠는데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으로 나라의 힘이 더욱 약화되고 맙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공민왕과 이성계입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편에 서고 있는 고려 내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을 길러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고, 이성계는 고려 말의 장군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고려는 다시 나라의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민왕이 아끼는 수하들에 의해 살해되는 것이었는데요. 공민왕이 살해되고 난 뒤 10살가량이었던 우왕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아직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고려는 혼란에 빠집니다. 게다가 우왕은 그동안 숨겨져 있었기에 공민왕의 친아들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동안 고려를 괴롭혔던 원나라의 힘이 빠졌으니 이는 고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에서 명으로 나라만 바뀌었을 뿐 명나라 역시 고려에게 많은 수의 말과 물품을 요구하며 각종 나란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고려는 다시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려에는 이성계 말고도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최영이었습니다. 최영 장군과 우왕은 명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잡았음에도 아직도 원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왕은 원나라의 기대서 명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요동 지역을 공격해 명나라에 맞서려고 하는데요.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반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명나라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려는 힘이 없는 나라인데 어찌 대국을 상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고, 요동을 공격하게 되면 나라가 비게 되고 왜구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잦은 침략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반대했으나 우왕과 최영은 결국 이성계를 요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동정벌은 이성계의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수백 명이 물난리로 피해를 입었고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이성계는 개경으로 군대를 돌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이 이를 반대합니다. 싸우다 죽으라는 뜻이었죠. 이대로 계속 전쟁을 하다가는 전쟁에서 지는 것은 고사하고 명나라에게 책을 잡힐 것 같다는 판단이 선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수도인 개경으로 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물리치고 우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8세의 나이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창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성계가 고려의 제1의 세력이 됩니다. 사실 신하들의 반대만 아니었다면 이성계는 직접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 세력은 새로운 권력자가 된 이성계와 개경에서 쫓겨난 우왕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이성계였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핑계로 두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공양왕을 앉힙니다. 공양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하는 이성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정몽주와 손을 잡게 됩니다. 때마침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정몽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성계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이대로면 아버지와 자신을 포함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몽주에게 손을 쓰기로 합니다. 우선 이방원은 병문안으로 온 정몽주에게 시조를 읊어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읊은 이 시조가 그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정몽주는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인 단심가로 화답을 하며 이방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정몽주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게 된 이방원은 부하들을 시켜 정몽주를 죽이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립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고 나서야 이성계는 신하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왕위에 오르는 태도로 왕이 되고 이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부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성계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방원이 대낮에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성계는 이방원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이미 위화도 해군을 해놓고도 우물쭈물하다가 가족들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두 부자 간의 갈등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는데요. 이성계는 개국 공신이었던 아들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무런 보상과 직위를 주지 않은 건데요.
게다가 이성계는 왕위를 이을 세자를 장남 이방우도 아니고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도 아닌 아직 어린 10살의 이방석으로 선택합니다. 이성계가 뜬금없이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삼은 데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 조선이 건국되고 왕후가 될 사람은 이방원의 어머니인 신의 왕후 한씨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왕후 한씨는 조선이 건국되기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왕후가 된 사람이 이방석의 어머니인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이에 이성계 앞에서 한참을 통곡하며 이성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안 그래도 조선 건국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신의 왕후 한씨 아들들은 세자의 자리마저 이방석이 차지하고 나니 더 큰 불만을 가집니다. 특히 이방원은 신의 왕후 한씨가 사망하고 신덕왕후 강씨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신덕왕후 강씨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원한을 세자인 이방석의 세력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뛰어난 신하들 중 하나인 정도전이 세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의 왕후 한씨의 아들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왕 이외에는 개인 병사를 둘 수 없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일로 왕자들의 세력이 약해졌고 왕자들이 공격을 받더라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렇게 왕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면 이방원과 이방원의 형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 원경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원의 아내 민씨인데요. 민씨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방원을 구해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민씨 가문의 힘이 상당했는데요. 특히 민씨의 아버지 민재는 고려시대부터 상당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씨의 동생 민무군 민무질은 궁안에서 무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아내인 민씨는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동생들을 준비시키고 친정의 무기들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왕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위험한 순간에 남편을 빼돌리기 위해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남편인 이방원을 얼른 집으로 오도록 합니다. 정도전의 계획을 들은 이방원은 민씨의 동생인 민무질과 민무구를 포함한 신하들을 모아서 세자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자인 이방석을 제거하고 신의 왕후 한씨의 둘째 아들 이방가를 세자로 앉힙니다. 왜 둘째인 이방가를 세자로 앉혔을까요? 첫째인 이방우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고 조선 건국 1년 만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원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 1차 왕자의 난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방원이 자신과 왕자들이 홀대받았던 원한을 갚고 힘을 되찾기 위해 정도전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망해가고 있던 나라 고려에서 이성계와 이방원의 존재는 새로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데는 늘 혼란이 따르는 법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다음 이야기에도 복잡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방원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경원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사유할 거리를 올려드리는 사유식탁이었습니다.